제주 4.3 평화공원 유휴 부지에 추진되는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8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4.3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기관장과 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 등이 함께한 자리. 4.3의 기억을 이어 평화를 짓자는 구호에 맞춰 참석자들이 힘찬 첫 삽을 뜹니다. 네, 함께 시설하겠습니다. 2002년 제주 4.3 평화공원 기본계획 의결 이후 1단계로 조성된 위령재단과 위패 봉안실에 이어 2단계로 들어선 평화기념관,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평화교육센터와 어린이 체험관이 들어섰고 건너편에 남은 1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마지막 완결을 위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실시 설계를 마쳤고 사업비 291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은 정부가, 토지 조성비 37억 원은 제주도가 부담합니다.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착공되기는 3단계 사업 이후 8년 만인데요. 현장에는 기초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위령재단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지하 2층에 지상 1층 규모로 교류 공간과 디지털 아카이브 시설 등을 갖춘 4.3 국제평화문화센터가, 왼쪽에는 지하와 지상 각 1층에 치유 공간과 건강 증진실 등을 갖춘 4.3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연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4.3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3 희생자 유족들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완공까지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이 세계의 대표적인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공원 조성 약속과 함께 2001년 부지 매입으로 시작된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24년 만에 완결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불법 역배팅 게임과 관련해 제주 지역의 센터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돈을 잃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9천 명이 또 수백억을 날렸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사무실. 오프라인에서 역배팅 게임 회원 2만여 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온 제주 1호 센터입니다. 지난 주말 이 센터를 운영하던 센터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센터를 방문한 취재진에게 합법적인 투자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여성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외화벌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경찰청 직원분도 계시고요. 세무사님, 변호사님도 있어요. 지난달 대규모 피해 발생 이후 취재진을 직접 찾아온 센터장은 지난해 6월쯤 텔레그램에서 사이트 관계자를 알게 됐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했는데 투자라고 믿어 회원을 모집했다며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사건 관련 중간책이 검거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1차 피해 발생 이후 새로 만들어진 텔레그램방. 지난 26일 저녁 7시 45분 인도 축구 리그 경기에서 운영진 지시에 따라 베팅을 했는데 3대0 결과가 나와 역배팅에 실패했습니다. 8,900명의 회원들이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베팅 금액을 잃었는데 1차 피해 발생 후 딱 한 달 만입니다. 지난달 역배팅 실패로 돈을 잃고도 원금을 회수하려고 또다시 베팅을 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날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갔었구나.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진짜 그 게임을 보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 멍해지더라고요, 그게. 경찰의 수사와 불법 도박 사이트란 주의 당부에도
사이트 운영진들은 보란 듯이 2차, 3차 텔레그램방을 만들며 손쉬운 수익을 노린 참여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MBC는 한림 해상풍력발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절대 보전지역 훼손과 특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해경의 수사 결과 인허가 과정에 불법이 잇따라 드러나 담당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높이가 100m나 되는 풍력발전기 18개가 바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춘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해안에는 바다의 발전기와 육지의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묻은 해안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절대 보전 지역인데 200여 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공사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사 시행 이전에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 당초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했으나 이제 일부 필지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매장유산 보호를 위해서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이어 해양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공유 수면 면적은 6,832제곱미터. 그런데 4,365제곱미터를 초과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해상풍력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8기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토유형 계획법에 따르면은 공작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개발령이 허가를 사전에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점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 기한을 넘기고 뒤늦게 다른 문서 내용들과 짜집기에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이 공유수면 초과 점사용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 열풍이 불면서 강원도까지 찾아가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양양군과 화천군의 파크 골프장이 특히 인기가 높은데 서울과 수도권의 노년층들이 단체로 찾아와 골프와 관광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겨울 동안 휴장했던 파크 골프장에 파릇파릇한 잔디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골프공이 그라운드 위를 미끄러져 갑니다. 양양 남대천 파크 골프장은 전체 6개 코스 가운데 4개 코스를 이렇게 외지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대천 파크 골프장은 이달부터 재개장했는데 하루 600~700명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방문하는 단체 이용객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운동도 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여행도 하면서 하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파크 골프가 가장 적합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그 욕구에 따라서 파크 골프장이 많지 않은 서울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원정을 오고 있는데 풍경이 뛰어난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기하고 주변 환경 또 홀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연천, 부여 이렇게 포천 이런 데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만치 눈치도 있고 이 필드가 길고 또 특히 원만하기 때문에. 화천 지역도 수려한 경관의 북한강변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돼 서울 수도권 골퍼들이 많이 찾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안에 4곳에 90홀 규모로 파크 골프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40여 곳으로 양양 지역이 54홀 규모로 최대입니다. 한 달에 평균 10,000명이 찾고 있는데 외지인 비중이 높아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도 있으니까 동해안이다 보니까 뭐 횟집도 있고 뭐 여기도 낙산사 뭐 이런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런 같이 패키지로 이제 이렇게 오시기들 하니까. 한국 파크 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파크 골프 인구는 2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실버 세대의 새로운 여행 상품으로 자리 잡게 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는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서 9.7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질도 깨끗해서 먼지 걱정 없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서부 지역 11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12도, 산지 성판악은 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성판악은 17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져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는 목요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융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오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제주시 노영동 제주신용보증재단 건물 안에 들어서게 되며 상담자의 채무 성격과 채무액을 파악한 뒤 채무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주거 등 복지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제주도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해 1,916건으로 2년 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의 해녀 구조단이 물질 대신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제주해경과 해양재난구조대 소속 해녀 구조단 20여 명은 지난 26일 제주 탑동 방파제 앞바다에서 수중에 있는 폐어구와 각종 플라스틱 등 쓰레기 약 300kg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날 해양 정화 작업은 지난 16일 해녀 구조단이 발족한 이후 첫 공식 활동이며 구조단은 앞으로 해양사고 실종자 수색에도 참여합니다.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이 된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아 도내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 가속화에도 작업 중지는 정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위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집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재 노동자의 날은 1993년 태국 공장에서 화재로 숨진 188명의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됐고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울산과 광주에서 소방본부를 사칭해 사다리와 응급의료 키트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소방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가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제주경찰청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꼼수 운전을 막기 위해 이동식 교통단속 장비를 단 암행 순찰차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구간은 시속 70km 이상 도로로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과속교통사고는 모두 80건으로 10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제주도는 전남, 전북, 광주와 함께 참여해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 계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와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맡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